17장. AI와 함께 책 한 권 써보기. 부제. 내가 책을 쓴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책을 쓴다고. 처음 들으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작가도 아닌데 책을 어떻게 써? 내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 책 한 권을 쓰려면 몇 년은 걸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책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결국 여러 개의 글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은 다시 여러 개의 경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책 한 권을 써야지 하고 겁먹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하나를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나, 어릴 때 기억 하나, 직장에서 있었던 일 하나, 가족과 함께했던 여행 하나. 이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김밥을 만들 때 처음부터 김밥 한 줄이 뚝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밥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하나씩 올려서 돌돌 말아야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김밥을 한 줄 말아보는 마음으로 AI와 함께 나만의 책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7.1 책의 주제 정하기. 책을 쓰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책으로 쓰지? 이럴 때 AI에게 질문을 시켜보세요. 내가 살아온 경험 중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AI가 질문을 하나씩 던져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오래 일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도움이 된 경험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도 많이 했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경험이었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책의 주제가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주제는 꼭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내가 직접 겪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17.2 목차 만들기. 주제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는 책의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 없이 낯선 곳을 여행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고 당황할 수 있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차가 없으면 쓰다가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은 이야기 라는 책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장. 퇴직하던 날. 2장.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다. 3장. 동네를 걷기 시작하다. 4장. 사진을 찍다. 5장. 사람을 만나다. 6장. 기록하는 즐거움. 7장.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다. 이렇게 목차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오늘은 3장만 써보자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 전체를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장씩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도 너무 많아 보인다면 한 꼭지만 쓰세요. 한 꼭지도 부담스럽다면 한 문장부터 시작하세요. 글쓰기는 이상하게도 시작하기 전에는 산처럼 크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17.3 글감 정리하기. 목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글이 술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기서 막힙니다. 1장에 뭘 쓰지? 이럴 때 AI에게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1장에 들어갈 내용을 질문 형태로 10가지 만들어주세요. AI가 질문을 만들어주면 하나씩 답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던 날이라는 장이라면 퇴직하던 날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나요?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누구와 인사를 나누었나요?
퇴직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집에 돌아온 뒤 무엇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 종이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쓰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질문에 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AI를 이용한 글쓰기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AI에게 글을 무작정 써달라고 하기보다 나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다 보면 기억이 나오고 기억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글이 됩니다. 17.4초고 작성하기. 이제 내가 답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AI에게 초고를 정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은 추가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AI에게 사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조건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AI는 글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다고 해서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직하던 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AI가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배웅했다. 라고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렸는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다시 말해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장면이나 감정을 임의로 추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제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초고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AI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17.5 문장 다듬기. 초고가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문장을 다듬습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되 제 말투와 경험은 최대한 유지해 주세요. AI가 문장을 조금 더 읽기 좋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너무 많이 고쳤다면 다시 말하면 됩니다. 문장을 너무 문학적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 사람이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다시 다듬어 주세요. 또는 어려운 표현을 빼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AI가 고쳐준 문장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읽어보고 이건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싶다면 다시 고치세요. 내 말투가 조금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함이 내 목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의 문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의 경험과 목소리입니다. 17.6 나만의 경험을 책으로 만드는 방법. 책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력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AI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날 비가 왔는지,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책을 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이야기한다. AI가 정리한다. 내가 다시 확인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AI가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가이고 AI는 편집 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17장을 재미있게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책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그래도 책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책이라는 말을 잠시 잊어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하나 적어보자. 오늘 이야기 하나, 내일 이야기 하나, 다음 주에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몇 장입니다. 그러다 10장이 되고 20장이 되고 50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어라,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쌓였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생각하면 됩니다. 책은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씩 쌓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해주고 목차를 만들어주고 초고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어주는
든든한 조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AI가 아닙니다. 책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AI에게 내 인생을 책으로 만들어줘 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끝내면 그럴듯한 글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담은 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대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의 마음,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감정,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쁨, 실패했을 때의 속상함, 다시 일어섰을 때의 마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러니 AI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잘 듣고 책으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내가 처음 직장에 들어간 날은,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은, 퇴직하던 날 나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문장이 한 단락이 되고, 한 단락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책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출판사에서 책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책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책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읽는 작은 책도 좋습니다. 심지어 나만 보기 위한 책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글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범했던 경험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더 이해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손주에게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AI에게 들려주세요. AI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AI가 정리하고 내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한 장, 또 한 장 만들어가면 됩니다. 17장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AI와 함께 책 한 권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목차를 만들고 질문을 만들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초고를 만들고 문장을 다듬는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책은 거창한 작가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그 길을 조금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책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내 이야기를 하나 남겨야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정말로 나만의 책 한 권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의 표지에 적힐 이름은 유명한 작가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AI 활용법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I에게 질문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글을 만들고 취미를 즐기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AI는 단순한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하나부터 써볼까?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책의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이란의 기린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